인연이 기어이 시어미를 해치웠구나! 쨍그랑 노쇠 밥그릇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충청도 제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밥그릇 바닥에서 시커먼 자국이 나왔고 시어머니는 검은 물을 토하며 쓰러진 것이었죠. 전현이 그릇에 무언가를 탔다! 관하로 끌고 가! 마을 사람들은 앙상하게 마른 20살 며느리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름 전 그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밥그릇 바닥을 뚫은 진짜 이유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낡은 마당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으며 초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를 울렸으나 이웃들은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딜 감히 눈을 치켜뜨는 게야. 이 밥버러지 같은 년아, 가녀린 여인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산산조각 난 사기그릇 파편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실상은 노비 취급을 받는 20살 다나의 비참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제천 청풍 물돌이 마을의 서늘한 가을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얇은 무명 저고리를 뚫고 스며드는 꼭두 새벽부터 다나는 제 몸집만 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산길을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입 하나 덜기 위해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건만 시어머니 맹씨 부인의 구박과 매질에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한 다나의 형색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떨어져 뾰족한 돌부리에 발바닥이 베어 핏방울이 흙길을 적셨지만 그녀는 귀한 우물물을 흘릴세라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냈으며 철렁철렁 물동 안에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만이 새벽 산길을 채웠습니다. 다나가 기와집 소슬 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맹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년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때가 지나도록 어딜 쏘다니는 게야. 다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대문을 힘겹게 밀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툇마루에 앉아있던 맹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굵은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쾅쾅 부직갱이가 장독대를 거칠게 내리치는 소리가 마당을 진동시켰고 맹씨 부인의 입에서는 모진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되져도 시원찮을 년이 아침부터 어딜 쏘다니다 온 게야. 다나는 억울하다는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물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갈라져 피가 나는 입술을 달랠 새도 없이 다나는 곧바로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쫓겨나 맹씨 부인의 독상에 올릴 귀한 쌀을 박박 씻어야 했습니다. 뽀얀 쌀밥을 안치기 위해 비좁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은 그녀의 굽은 등 뒤로는 매서운 가을바람이 들이쳤으나 얼굴 앞에서는 장작불의 뜨거운 열기가 금방이라도 머리카락을 태워버릴 듯 타올랐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매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 눈을 사정없이 찔렀지만 다나는 행여나 불씨가 꺼질세라 묵묵히 부채질을 이어갔습니다. 가마솥 뚜껑 틈새로 구수한 쌀밥 냄새가 새어나오자 사흘 밤낮을 맹물로 버틴 다나의 뱃속에서 창자가 꼬이는 듯한 소리가 울렸으나 그녀는 서둘러 조롱박에 찬물을 떠서 들이켜며 쓰린 속을 억지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은수저와 갓 지은 쌀밥에 고소한 참기름을 발라 구워낸 조기구이까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바쳐 든다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채 마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름진 반찬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밥상이 기울어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는데 고정되어 있었으며 삐걱삐걱 낡은 툇마루를 밟고 안방으로 다가가던 그때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콜록콜록 신경질적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는 행여나 걸음이 늦었다며 불벼락이 떨어질까 두려워 서둘러 상을 고쳐 들고 방문 앞을 향해 바짝 다가섰으며 숨소리조차 새어 나가지 않게 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가 덜덜 떨리는 핏기 없는 손으로 차가운 노쇠 문고리를 조심스레 잡아당기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진지 차려왔사옵니다. 끼익 낡고 무거운 문풍지가 음산하게 떨리며 안방 문이 열리는 순간 다나의 두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는 식은땀을 빗물처럼 쏟아내며 배를 부여잡고 뒹구는 시어머니 맹씨 부인의 뒤틀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하고 거친 숨을 들이마신 다나가 밥상을 떨어뜨릴 뻔하며 다급히 어머니 하고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맹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살기를 번뜩이며 순식간에 비명을 삼키고는 뒤틀렸던 허리를 억지로 꼿꼿하게 세우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얼 그리 멍청하게 서서 훔쳐보느냐. 밥이 식기 전에 당장 상이나 내려놓아라.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화들짝 놀란 다나는 파르르 떨며 조심스레 기어들어가 아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개다리 소반 위에는 맹씨 부인만 사용하는 매화꽃 무늬가 깊게 파인 묵직한 노쇠 밥그릇이 서늘한 쇳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맹씨 부인은 며느리가 밥알 하나라도 훔쳐먹을세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겁지겁 노숟가락을 움켜쥐고는 뜨거운 밥덩이를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쩝쩝쩝 하는 개걸스러운 소리가 방안을 채웠지만 음식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명치 끝에서는 수십 개의 쇳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젊은 시절 지독한 흉년 속에 핏덩이, 자식을 굶어 죽게 한 참혹한 기억이 곡식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기이한 병을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뱃속을 찢어 놓을 듯한 복통조차 밥을 빼앗길까봐 생긴 병이라 믿으며 며느리 앞에서는 이가 부러져라 악물고 고통을 숨긴 채 밥을 삼켰습니다. 쟁그랑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때까지 식사를 마친 맹씨 부인은 소매로 입가를 닦아내며 다나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가마솥 밑바닥에 누룽지는 남김없이 긁어다 누렁이 개밥그릇에나 던져주거라. 이 집에 내년 입으로 들어갈 곡식은 단 한 톨도 없다다. 서리빨 같은 호통의 다나는 파란 입술을 꾹 깨물며 빈상을 품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사흘을 맹물로만 버틴 다나는 다리가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찬바람 부는 우물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르 처절한 소리가 메아리쳤고 그녀는 뼈를 깎는 듯한 허기를 찬물로라도 달래보려 묵직한 빨랫방망이를 지팡이 삼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려 두 팔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며 다나의 시야가 새까맣게 전멸하더니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쿵 하고 그녀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속절없이 고꾸라지려던 찰나.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온 누군가의 작고 거친 손이 쌩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해진 저고리 소매를 꽉 하고 악착같이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딱딱한 흙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면 콧대가 부러지고 이마가 깨질 것입니다.
다나의 얇은 팔목을 낚아챈 이는 다름 아닌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떠돌이 소년 비령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을 가르는 그의 앳된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묵직하고 차분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쉬고 있던 비령은 핏기 없는 얼굴로 우물가에서 비틀거리는 다나의 위태로운 모습을 진작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온몸에 낡고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까만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맑게 반짝였습니다. 비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다나의 안색을 찬찬히 살피더니 조그만 몸집으로 영차 기합을 넣으며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우물가 옆 돛돌 위로 조심스레 이끌어 주저앉혔습니다. 다나가 당황하여 미처 제지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비령은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덥석 잡고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세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다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중얼거리며 억지로 손을 빼려 했지만 비령은 야무지게 힘을 주어 그녀의 움직임을 단번에 제압하고는 한층 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육부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수기가 말라비틀어졌고 가슴 속 맺힌 억울한 울화가 시커먼 독사처럼 심장줄을 칭칭 옥죄고 있소이다. 곡기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기혈이 꽉 막혔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모진 목숨을 억지로 이어가다간 반년 안에 더섭시 명줄이 끊어지고 말 것이오. 쿵 하고 다나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라기엔 너무도 예리하게 폐부를 찌르는 통찰에 그녀는 뱀에 물린 듯 화들짝 놀라 황급히 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낡은 무명치 맞자락 소리를 내며 돛돌에서 비틀비틀 몸을 일으킨 다나는 사시나무 떨듯 좁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행여나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맹씨 부인이 떠돌이 사내 아이와 실없는 농을 짓거리는 며느리의 꼴을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불호령이 떨어지는 날이면 얼어붙은 헛간에 썩은 집더미 위에서 피가 맺히도록 끔찍한 매질을 당할 것이 뻔한 이치였습니다. 다나가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둘러 굽은 등을 돌려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크아악, 캐 쿨럭쿨럭 에잇, 퇴. 굳게 닫힌 안채의 높다란 귀와 담장 너머로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의 단말마 같은 맹씨 부인의 기괴하고 날카로운 기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차가운 허공을 찢으며 터져 나왔습니다. 뼈와 살이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을 듣자마자 고요했던 비령의 눈빛이 순식간에 하늘의 매처럼 예리하게 번뜩이더니 이내 안채 담장 쪽을 잡아먹을 듯이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휘잉 하고 스산한 삭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비령의 서늘한 시선이 머문 담장 너머로 맹씨 부인이 삐걱거리는 대청마루 기둥을 핏기 없는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오른 얼굴로 컥컥대던 그녀는 이내 탁한 파여름과 함께 마룻바닥 위로 검붉은 빛이 섞인 탁한 가래침을 괴로운 듯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쌀밥 냄새 속에 지독하게 썩어가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비령의 낮고 서늘한 중얼거림이 스윽하고 매서운 가을바람을 타고 다나의 귓가를 스치자 그녀는 헉하고 거친 숨을 들이켜며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령은 핏물이 흉측하게 스며들어 붉게 말라붙은 안채에
흙바닥과 낡은 기둥을 부서져라. 부여잡은 맹씨 부인의 잿빛 안색을 단번에 간파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의 뱃속에는 시커먼 흙독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적막한 앞마당을 울렸습니다. 필시 매일 밤마다 창자가 수십 갈래로 찢어지고 끊어지는 고통의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쥐어뜯고 끔찍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오. 시어머니가 단지 심사가 뒤틀리고 성질이 고약하여 매일같이 자신을 구박하고 악다구니를 쓰는 줄로만 알았던 다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과 함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에 빠져 낡은 집신을 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령은 마당의 마른 낙엽을 바스락바스락 밟으며 한 걸음 다가서더니 안타까운 듯 혀를 끌짓 찼습니다. 저 지독한 병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좋기 10년은 훌쩍 넘게 묵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라. 장터 의원들의 얄팍한 침술이나 독하고 쓴 탕약 따위로는 절대 그 꽉 막힌 사악한 기운을 뚫어낼 수 없소이다. 다나는 자신을 짐승처럼 차가운 헛간에 가두고 시도 때도 없이 모진 매질을 일삼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였지만 막상 한 사람의 핏기 없는 목숨이 벼랑 끝에 내몰려 오늘 내일하는 경각에 달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자 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다나의 크고 맑은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고이더니 이내 툭 하고 거친 배적삼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애처롭고 다급한 물음에 비령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잔머리를 쓸어올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드실 때 쓰는 그릇이 도대체 어떤 것이오? 생사고락이 오가는 이 다급한 마당에 밥그릇의 모양새를 묻는 소년의 기이한 말에 다나는 전혀 영문을 몰라 붉어진 눈만 끔벅거리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다급하고 빠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매화꽃이 아주 깊고 정교하게 새겨진 몹시 두꺼운 노스의 밥그릇인데 시어머니께서 홍주 친정에서 시집 올 때 물려받은 가문의 보물이라며 목숨보다 애지중지 아끼시는 물건이라오. 끼니 때마다 내가 마른 볏짚으로 윤이 나게 닦아 펄펄 끓는 아랫목에 묻어두었다가 고봉으로 밥을 담아 올리지요. 다나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허공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비령의 새까만 눈동자가 번쩍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횃불처럼 맹렬하게 빛났습니다. 노쇠 그것도 아주 뜨거운 열기를 오래 품는 두꺼운 노쇠라. 무언가 확실하고 완벽한 해답을 찾은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인 비령은 지체 없이 자신의 낡고 해진 삼배의 저고리 품속을 깊숙이 뒤적거리더니 검고 딱딱하게 굳어 마치 천년 묵은 소나무의 진득한 송진처럼 보이는 기이한 약초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다나의 젖은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에 흔해 빠진 의원들이 쓰는 평범한 약초가 아니라 오직 특수하고 은은한 노쇠의 열기에만 반응하여 달콤한 꿀처럼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녹아내리는 몹시 희귀하고 진귀한 서역의 영약이었습니다. 소년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놓인 그 검은 덩어리에서 차가운 바람결을 타고 싸 하는 알 수 없는 묵직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릴 유일한 방도입니다. 소년이 내민 검은 덩어리를 다나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드는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기이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며 비령은 그녀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매화꽃 노스의 밥그릇 바닥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바늘구멍을 뚫으십시오. 그리고 방금 드린 이 약초로 그 구멍을 단단히 메우는 겁니다. 다나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지며 숨이 턱 끝까지 막혀왔고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검고 찐득한 약초 덩어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 매화꽃 노스의 밥그릇은 시어머니 맹씨 부인이 홍주에서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물려받은 가문의 보물이었으며 평소 설거지를 하다가 작은 생채기라도 내는 날에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며 사흘 밤낮을 굶기던 무시무시한 사물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그릇 밑바닥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곧 시어머니의 분노를 사서 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짓이었습니다. 다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년에게 다시 그 끔찍한 약초를 쥐어주려 다급히 팔을 뻗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가 아시면 나는 그날로 마당 한가운데서 멍석마리를 당해 온몸의 뼈가 부러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극심한 두려움에 질린 턱은 파르르 떨리며 딱딱 부딪히는 소리마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령은 다나의 뻗은 손을 단호하게 밀어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보름 안에 뱃속에 고인 도끼가 터져 끔찍하게 죽을 것이오.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오. 비령은 그 무거운 말만을 허공에 남긴 채 소리 없이 땅을 박차고 오르더니 획하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높다란 흙담장 너머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휘잉 불어오는 가을밤에 찬 바람만이 마당을 맴돌았고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다나는 손에 쥐어진 검은 약초 덩어리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극심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다나는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는 컴컴한 부엌, 흙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사그라지는 숯불의 붉은 잔열만을 바라보며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을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밥을 굶기고 툭하면 참나무, 부직갱이로 등을 내리쳐 시퍼런 피멍을 들게 하던 시어머니를 어찌하여 내 목숨을 내놓고 살려내야 한단 말인가 하는 피맺힌 원망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과 닷새 전 숭늉이 식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내던진 노꾸루마에 맞아 부어오른 이마가 욱신욱신 쑤셔왔고 그날의 억울함에 북받친 다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차가운 흙바닥을 적셔갔습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얇은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면 그 악독한 시어머니는 보름 뒤에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자신은 비로소 이 생지옥 같은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유혹이 마음을 잔인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타닥하고 아궁이 속 마지막 불씨가 갈라지는 소리에 다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꺼져가는 숯불의 잔열이 그녀의 젖은 눈동자 위로 일렁이며 3년 전 이 부엌에 처음 들어섰던 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 다나는 낯선 부엌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고 있었지요. 쌀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아궁이에 불 지피는 법도 서툴러 눈물만 찔끔거리며 솥뚜껑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던 그 어수룩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맹씨 부인은 지금의 독사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아궁이 앞에서 쩔쩔매는 다나의 곁으로 와 아무 말 없이 부싯돌을 집어들더니 능숙하게 불을 지폈고 쌀 씻는 법을 손짓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끼니를 함께 앉아 먹었지요. 맹씨 부인은 다나의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퍽퍽 떠서 수북하게 올려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시집살이가 고되니 밥심으로 버텨야 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객지에서 홀로 떨고 있던 다나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녹여주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 온기는 고작 며칠밖에 가지 않았고 곧 시어머니의 성정은 날이 서며 구박으로 바뀌어 갔지만 아궁이 불빛 아래서 밥그릇에 밥을 퍼주던 그 투박한 손길만큼은 다나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한 씨앗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다나는 아궁이 속 붉은 잔불을 응시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밥을 퍼주시던 분이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자 치밀던 분노가 이상하게 맥을 잃으며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왔습니다. 밤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혼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잿빛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맹씨 부인은 매일 아침 다나를 때리고 욕을 퍼부었지만 그 뒤에 돌아선 등은 언제나 굽어 있었고 방문이 닫히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성질 뒤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요. 아무에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서 죽음의 공포를 삼키며 버텨온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이었을지를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다나는 숯불에 달궈진 부직갱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검은 약초 덩어리에 차가운 무게가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평생을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밥 한 술 퍼주던 그 손을 잊지 못할 것이다. 눈물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름만 모른 척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의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한 심성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생명을 끝내 외면할 만큼 모질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길가에 버러지 보듯 짓밟는 시어머니일지라도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저버리고 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엄중한 하늘 아래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이치를 따져서 내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첫날 밤 아궁이 앞에서 밥을 퍼주던 그 투박한 손길 하나가 3년 동안의 모든 매질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건넨 온기는 아무리 잔인한 세월이 덮어도 끝끝내 죽지 않는 것이었지요. 기나긴 시간 짐승처럼 숨죽여 끄끄 흐느끼던 그녀는 마침내 입술에서 피가 배어날 정도로 꽉 깨물며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굳은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스윽 흙먼지가 묻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쳐낸 다나는 비장한 눈빛을 번뜩이며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가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무덤처럼 적막해진 깊은 밤 다나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 나갈까 두려워 후 조심스레 내뱉으며 낡은 부엌 찬장 앞으로 유령처럼 다가갔습니다. 찬장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삐걱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시어머니의 귀에 닿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녀는 땀이 벨 정도로 힘을 주어 아주 느릿하게 나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예민해진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찬장 안을 더듬던 그녀는 마침내 구석에 모셔져 있던 두꺼운 매화 노쇠 밥그릇을 찾아내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노쇠 특유의 서늘한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굽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이내 부뚜막 깨진 항아리 뒤에 숨겨두었던 뾰족하고 날이 선 송곳을 다른 한 손에 꽉 쥐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송곳 끝이 서늘한 은빛을 띠며 번쩍이는 순간 다나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새어나왔고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맹씨 가문과 그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돌이킬 수 없는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끝으로 시퍼런 송곳 끝을 묵직한 노쇠 그릇 밑바닥 정중앙에 조심스레 맞추었으며 행여나 쇳덩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깰까 두려워 미리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두꺼운 무명 행주를 꺼내어 그릇 전체를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동염했습니다. 이내 굳게 마음을 먹은 그녀는 낮에 마당 구석에서 남몰래 주워온 뭉툭한 돌멩이를 쥔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송곳 자루를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탁 뭉툭한 돌멩이와 단단한 나무 자루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둔탁한 마찰음은 아주 미세한 소리로 줄어들었으나 쥐 죽은 듯 정막이 흐르는 깊은 밤중에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천둥 소리처럼 다나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안방에 든 맹씨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깰까 두려운 다나는 연신 문창호를 힐끔거리며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을 소매 끝으로 다급히 훔쳐내었고 가슴 속에서 터질 듯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아 피가 맺히도록 아래 십수를 질끈 깨물었습니다. 맹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견고한 노쇠 바닥을 뚫어내는 작업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여인의 얇은 손목에 뼈가 어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한 번 돌을 내리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목덜미까지 뻗쳐 올라왔으나 그녀는 모진 수모를 당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우득하는 쇠가 파고드는 마찰음과 함께 좁쌀만 한 바늘 구멍이 기적처럼 뚫렸고 송곳 끝이 뻑뻑한 쇳덩이를 뚫고 들어가는 감각에 크게 안도한 다나는 서둘러 품속 깊은 곳에서 비령이 은밀히 쥐어주었던 검은 약초 덩어리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덩어리를 널따란 돌 위에 올려놓고 행주 자락을 이용해 지시겨 내자 알싸하면서도 비릿한 흙내음이 훅 끼쳐오며 찬 공기를 갈랐고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끈적한 진액을 조심스레 모아 방금 사투 끝에 뚫어낸 미세한 구멍 안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꾹꾹 밀어 넣었습니다. 구멍 주변에 묻은 거뭇한 찌꺼기를 치맛자락으로 닦아내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에 비춰보니 검은 약초가 메워진 자국은 매화꽃 문양의 짙은 음영과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 겉보기에는 감쪽같이 온전한 밥그릇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부엌문 틈새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꽃기호 하고
동이 터오는 것을 알리는 첫 달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들썩인 다나는 일찍 일어난 머슴이 볼세라 서둘러 널브러진 행주와 돌멩이를 치맛자락에 쓸어 담고는 그녀의 운명이 담긴 매화 노쇠 그릇을 찬장 가장 깊숙한 원래의 자리에 소리 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낸 다나는 이마에 맺힌 진땀을 쓸어 넘기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아침 해가 밝아 저 그릇에 뜨거운 흰쌀밥이 담기면 밥 아래 열기가 약초 기운을 빨아들여 맹씨 부인의 오만한 콧대도 머지않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하며 창백한 입가에 찰나의 미세한 떨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안도를 안고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굳어버린 다리를 이끌며 부엌을 빠져나가려 황급히 몸을 돌려 세우던 찰나, 그녀의 등 뒤에서 끼기끽하고 무거운 부엌문이 짐승의 괴기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휑 하고 맹렬하게 몰아쳐 들어오며 낡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어 놓았고, 그와 동시에 다나의 요동치던 심장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하고도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가 날카로운 쇠창살처럼 어둠을 가르고 날아들어 무방비한 등골에 꽂혔습니다. 내년이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 부엌에서 무얼 꾸미고 있는 게야. 다나의 굽은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을 삐걱거리며 간신히 돌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는 맹씨 부인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맹씨 부인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비좁은 부엌의 흙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새벽에 짓눌린 정막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다나는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들고 있던 낡은 부직갱이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 그만 다나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변명을 늘어놓자 맹씨 부인은 콧방귀를 흥하고 거칠게 뀌더니 신고 있던 두꺼운 가죽신 앞코로 가마솥 옆에 놓인 커다란 무쇠 솥뚜껑을 쾅 하고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무거운 쇠덩이가 거친 바닥을 긁으며 내는 끼기끽 소리가 다나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고, 맹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당장 내 밥부터 지어내라 굶뜬 년. 도끼가 가득 찬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맹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신경질적으로 획 낚아채며 매서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안방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위협적인 발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나서야 다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억눌렀던 안도의 한숨을 푸유하고 길게 토해냈으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다잡고 일어나 서둘러 낡은 뒤주에서 하얀 쌀을 퍼내어 씻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얇은 저고리 소매가 다 젖고 여린 손끝이 붉게 부르트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그 어린 비령이 은밀하게 일러준 치밀한 비방과 매화꽃 녹그릇에 숨겨진 비밀뿐이었습니다.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바싹 마른 장작불이 타닥타닥 맹렬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매운 연기가 훅 끼쳐왔으나 그녀는 기침을 억지로 삼키면서도 시선을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물건이자 밑바닥 구멍을 신비한 약초로 감쪽같이 막아둔 매화꽃 무늬 노쇠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흰쌀밥과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한 고깃국이 담겼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최고급 노쇠가 가마솥에서 밥 퍼낸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어 그릇 겉면까지 펄펄 끓어오르자 밑바닥 미세한 틈새에 정교하게 발라둔 약초가 노쇠 특유의 높은 열전도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기였으나 무서운 열기를 머금은 약초의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며 새하얀 밥알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뽀얀 고깃국물 속으로 아무런 흔적이나 냄새조차 없이 완벽하게 녹아드는 것은 비령이 오랜 시간 계산한 이치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나는 두꺼운 무명 수건으로 그 뜨거운 녹그릇을 감싸 쥐고 붉은 칠이 된 묵직한 소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으며 행여나 걸음걸이가 흔들려 뜨거운 국물이 넘칠세라 숨소리조차 깊게 죽인 채 안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를 밟을 때마다 낡은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다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지만 그녀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안방 미닫이 문을 열어 묵직한 상을 밀어넣었습니다. 상을 내어간 다나는 젠걸음으로 물러나는 대신 굳게 닫힌 안방 방문에 미세하게 벌어진 문풍지 틈새로 시선을 고정한 채 바짝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비단 보료 위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있던 맹씨 부인이 소반 위를 훑어보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묵직한 은수저를 덥석 집어들고 그 뜨거운 밥을 크게 떠서 흉할 정도로 입안 가득 개걸스럽게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쩝쩝거리는 요란한 식사 소리가 얇은 문창호를 넘어 다나의 귓가에 꽂혔으며 녹그릇 바닥을 긁는 달그락 소리가 쉴 새 없이 날 때마다 다나의 억눌린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은수저를 바쁘게 놀리는 맹씨 부인의 목구멍을 타고 비령이 처방한 약초가 깊숙이 스며든 밥과 국이 거침없이 꿀떡꿀떡 넘어갔고 다나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손으로 낡은 앞치마 폭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며 그 운명적인 광경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산더미 같던 밥그릇이 어느새 반쯤 비워지고 진한 고깃국의 뽀얀 바닥이 서서히 드러날 무렵 훈훈하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좁은 문틈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어 삼키던 맹씨 부인의 턱놀림이 돌연뚝하고 고장난 기계처럼 멈추더니 갑자기 맹씨 부인이 꽉 쥐고 있던 무거운 은수저를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끔찍할 만큼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냈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롭고 섬뜩한 쇳소리가 아침의 고요한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고 맹씨 부인은 두 눈의 실핏줄이 터질 듯 붉게 부릅뜬 채 당장이라도 눈앞에 무거운 붉은 소반을 산산조각 낼 듯 엎어버릴 기세로 험악하게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밥에서 웬 개똥 같은 쓴맛이 나느냐? 내년이 감히 내 밥에 독이라도 탔느냐? 맹씨 부인의 찢어질 듯한 불호령이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무참히 깨부수며 온 집안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으며 그녀는 굵은 목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다나의 목을 조를 듯한 무서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방바닥을 쿵쿵 구르며 미닫이 문을 신경질적으로 드르륵 거칠게 열어 젖힌 맹씨 부인은 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않은 채 하얀 버선발로 찬서리가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을 향해 성난 멧돼지처럼 돌진했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덜덜 떨고 있던 다나는 시퍼렇게 독이
오른 맹씨 부인이 쿵쾅거리며 들이닥치자 짐승 앞에 가여운 쥐처럼 차가운 흘바닥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이 독살스러운 년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맹씨 부인은 아궁이 옆에 새까맣게 그을린 채 굴러다니던 단단한 참나무 부직갱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다나는 반사적으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감싸 안으며 차가운 집더미 위로 몸을 둥글게 움츠렸고 이내 좁고 컴컴한 부엌 안에 둔탁한 소리가 몇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다나는 파르르 떨리는 아래 십수를 꾹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온 힘을 다해 삼켰습니다. 사실 그 기이하고 역겨운 쓴맛은 비령이 건네준 정체불명의 검은 약초 덩어리가 펄펄 끓는 뜨거운 밥알 사이에서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며 풍기는 독특하고 아린 향기 때문이었으나 다나는 그 비밀을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가혹한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다 못한 다나가 눈물과 흙먼지로 엉망이 된 창백한 얼굴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쇳소리가 나는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마님, 억울하옵니다. 그저 제가 불 조절을 잘못하여 가마솥 바닥이 심하게 타버리는 바람에 그 지독한 탄내가 밥에 스며든 것뿐이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다나의 애처로운 몰골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맹씨 부인은 가쁜 숨을 씩씩 몰아쉬더니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부엌 구석으로 팽개치듯 요란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천하에 게으르고 멍청한 쓸모없는 것, 이리 귀하고 고운 쌀을 다 망쳐놓다니 내년에 살가죽을 벗겨도 시원치 않으리라. 맹씨 부인은 온갖 상스럽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면서도 그 비싸고 기름진 쌀밥과 진한 고깃국을 참아 버리기가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아까웠던지 씩씩거리며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기어이 그 개똥같이 쓴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다 밀어넣고야 말았습니다. 꿀떡꿀떡 억지로 삼키는 소리와 함께 간간히 새어나오는 욕지거리가 방문을 넘어 마당까지 흉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하고 살벌했던 날을 기점으로 맹씨 부인의 발작 같은 밥투정과 생사를 찢는 듯한 혹독한 구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악귀처럼 매섭게 이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화려한 자개 소반을 물릴 때마다 부엌에서는 어김없이 쨍그랑 노그릇이 내동댕이 쳐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다나를 향한 모진 매질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스며 나갔으며 다나의 가녀리 온몸에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시퍼런 멍 자국이 겹겹이 늘어갔고 낡은 저고리 소매를 걷으면 처참한 상처 자국이 그녀의 고된 나날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움막 같은 헛간에서 욱신거리는 뼈마디의 끔찍한 고통에 찬물로 상처를 닦아내며 소리 죽여 오열하면서도 그녀의 깊은 눈동자만은 묘한 기대감과 서늘한 광기로 어둠 속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비령이 남긴 그 알 수 없는 서늘한 예언만을 굳게 믿으며 다나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신비한 약초를 깊숙이 품은 뜨거운 밥을 정성스레 가마솥에 앉혀 맹씨 부인의 붉은 소반 위에 꼬박꼬박 흔들림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피눈물로 범벅이 된 하루, 또 이틀, 그리고 닷새의 고단한 시간이 무심한 가을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다나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유령처럼 창백해졌지만 그녀가 두 손으로 받치는 밥그릇은 매일같이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워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초승달이 먹구름 사이로 스멀스멀 숨어들던 열흘째 되던 날의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종일 이어진 고된 매질에 지쳐 헛간의 차가운 거적대기 위에서 웅크린 채 죽은 듯이 얕은 잠을 청하던 다나의 귓가에 고요한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습니다. 컥 하는 산짐승이 덫에 걸려 피를 토하며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자의 절망적인 헐떡임 같기도 한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맹씨 부인의 굳게 닫힌 두꺼운 방문 틈새를 비집고 나와 어둠이 짙게 깔린 적막한 마당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나는 감고 있던 두 눈을 번쩍 뜨고 바닥의 마른 집더미를 으스러져라 움켜쥔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채를 향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이고 배야, 내 배가 찢어진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나오는 방바닥을 긁는 듯한 갈라진 신음의 다나는 더 이상 웅크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거적대기를 회커덧차고 일어나 버선발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내달렸습니다. 삐걱하고 낡은 마루가 우는 소리조차 낼 새 없이 문 앞에 다다른 다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창호지 문틈을 조심스레 열고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다나가 문틈으로 확인한 맹씨 부인의 상태는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0여 년간 뱃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지독한 흙독을 약초가 강제로 녹여내면서 발생하는 명현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으악, 누가 내 장기를 쥐어짜는구나 살려다오. 맹씨 부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한 고통에 이리저리 짐승처럼 몸부림을 치며 덮고 있던 두꺼운 명주 이불을 쥐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찌익하고 질긴 천이 비명처럼 찢겨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부인의 열 손가락에서는 붉은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방바닥을 뒹구는 둔탁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자의 형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 고비만 넘기시면 됩니다요. 도저히 그 끔찍한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견딜 수 없었던 다나는 찬물이라도 떠다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획 몸을 돌렸습니다. 우물이 있는 마당 구석을 향해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종종 걸음으로 가로지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스쓱 하고 마른 나무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담장밖 늙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나의 시야 가장자리에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놀란 다나는 걸음을 우뚝 멈추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곳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며 뒷목이 뻣뻣해졌으나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어둠 속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만이 일렁일 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다나는 가빠진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으나 그 찰나의 순간 떠돌이 소년 비령에 번뜩이던 눈빛과 서늘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보름이다. 죽을 고비가 와도 딱 보름만 버티면 된다. 다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으드득 악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보름이다. 이제 닷새 남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상황은 다나의 굳은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끔찍하게 치달았습니다. 밤새 지옥 같은 고통과 사투를 벌인 맹씨 부인의 안색은 금방이라도 숨이 툭 끊어질 듯 탁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력이 쇠해진 것과는 반대로 고통에 짓눌린 성질머리는 악귀처럼 더욱 사나워져 다나를 향한 학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침상을 조심스레 들고 들어온 다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려놓다 밥알 하나를 상보 위에 흘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찢어 죽일련 시어미가 아파 누워있으니 이제 밥조차 짐승 먹이 주듯 던지는 것이냐. 와장창 맹씨 부인은 있는 힘껏 소반을 걷어찼고 아침상이 엎어지며 사기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부인은 화로 위에 올려두었던 펄펄 끓는 숭늉 사발을 번쩍 집어들어 다나를 향해 내던지려 했습니다. 다나가 기겁을 하며 어머니 제발 하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리자 숭늉 사발은 다나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부엌벽에 쨍그랑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신히 화를 면한 다나는 깨진 사기 그릇 파편 위로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셔요. 꼴도 보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나를 죽여 죽일 작정이구나. 집 안에서 끊이지 않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쨍그랑거리는 파열음은 얇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고스란히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에 삼삼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날선 말들은 비수처럼 다나를 향해 꽂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밥에 독이라도 타는 게 아니여. 다나 그년이 들어오고부터 맹씨 부인 기침이 심해지더니 아주 초상이 날 지경이라지 않나 시어머니를 잘못 모셔 병이 난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나의 입지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려 위태로워졌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과 등 뒤에서 꽂히는 혀차는 소리에 다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걸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흉흉한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마을 이장과 맹씨 부인의 친척들까지 집 앞을 기웃거리며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다나 아무래도 부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당장 읍내에서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자꾸 고집을 피우니 말에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네. 마을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고 맹씨 집안의 당숙 어른은 굵은 지팡이로 마당을 쿵쿵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2년 당장 방을 치우고 의원을 들이지 못할까 어찌하여 알아누운 시어미를 저리 방치한단 말이냐. 다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거친 흙바닥에 엎드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요. 어르신들 어머니께서 의원을 극구 마다하시어 제가 산에서 캔 용한 약초를 다려 올리고 있으니 딱 며칠만 더 기다려 주셔요. 철퍼덕 다나가 맨 땅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도 차도가 없다면 널 관하에 고발하여 끔찍한 폐륜의 죄를 물을 것이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다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홀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폐악질과 온몸에 멍 자국이 주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야 했고 밤에는 뜨거운 밥을 정성껏 지어 올리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굴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끔찍하고 아득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마침내 비령이 말했던 운명의 보름째 아침이 잿빛 구름을 뚫고 붉은 해를 토해내며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무색하게도 금방이라도 거센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었습니다. 다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보름째 같은 일과를 되풀이했습니다. 보름 전 비령이 노쇠 그릇. 바닥에 메워 넣은 신비로운 약초는 매일 뜨거운 열기에 한 방울씩 녹아들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다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이고 그 뜨거운 국밥을 매화꽃 노쇠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내며 정성껏 차린 국밥상을 들고 안방 앞마루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삐걱 낡은 집신을 끌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으며 마루 위에는 밤새 지독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지쳐 쓰러진 맹씨 부인이 거친 숨을 쉬익쉬익 몰아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곡식에 대한 지독한 탐욕만큼은 앞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이리 내오지 못할까. 맹씨 부인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악을 쓰며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거칠게 뻗어 숟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나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루 밑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가 국밥을 떠먹는 모습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는데 맹씨 부인은 탐욕스러운 입을 크게 벌려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 두 숟갈 억지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쩝쩝 꿀꺽 개걸스러운 소리가 무거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 숟갈째 국밥이 좁은 목구멍을 꾸역꾸역 넘어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돌연 맹씨 부인의 몸이 시퍼런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핏발선 두 눈이 위로 휘번덕 뒤집히며 흉측한 흰자 위만을 허옇게 드러냈습니다. 쨍그랑 앙상한 손에 들려있던 노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뿜었고 다나가 미처 놀란 입을 떼기도 전에 맹씨 부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듯한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을 미친 듯이 비틀며 발작을 일으키던 맹씨 부인은 곁에 놓인 밥상을 거칠게 걷어차 버렸으며 와장창 소리와 함께 펄펄 끓던 국밥과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고 맹씨 부인은 중심을 잃고 마루 밑 거친 흙마당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딱딱한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그녀의 입에서 꿀럭꿀럭 몹시 역겨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끈적하고 시커먼 핏덩어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듯한 칠흑 같은 검은 피가 마당 흙을 질척하게 적시자마자 지독하게 썩은 악취가 사방으로 무섭게 퍼져나갔고 한참 동안 기괴한 소리를 내며 검은 피를 쏟아내던 맹씨 부인은 마침내 꺾인 몸을 크게 한 번 파르르 떨더니 뒤집힌 두 눈을 허옇게 뜬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온 마당을 흥건하게 뒤덮은 검은 핏자국 앞에서 다나가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피를 토하고 늘어진 맹씨 부인을 본 순간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대문 밖에서 끔찍한 참상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깍! 사람 살려 저 독한 며느리, 년이 기어이 시어머니를 독살하였다. 마을 이장에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마자 밖에서
눈치를 보던 장정들이 일제히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쿵쾅쿵쾅 거친 집신 발소리가 좁은 마당을 가득 채우며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가운데 사내들은 마치 피를 본들게 때처럼 다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자봐라, 저 짐승만도 못한 폐륜을 저지른 요망한 년을 당장 묶어라. 핏대가 선 사내들의 살기 어린 호통 소리와 함께 억센 소나귀들이 다나의 얇은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거친 흙바닥 위로 내동댕이 쳤으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진 다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흙먼지 속에서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조차 없이 곳간에서 가져온 굵고 거친 새끼줄을 휘두르며 도축장의 짐승을 결박하듯 다나의 얇은 손목과 몸뚱이를 겹겹이 꽁꽁 묶어버렸고 거친 지푸라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지독한 고통의 다나는 헉헉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방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쌍욕과 경멸의 고함에 파묻혀 그녀의 가여운 신음은 밖으로 제대로 새어나오지도 못하고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엎어진 밥상을 신경질적으로 치우던 한 친척 사내가 쨍그랑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을 굴러가는 노쇠 밥그릇을 덥석 집어들더니 두 눈을 화등잔만하게 부릅뜨고 경악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시오, 충청도 제천 청풍 물돌이 마을 사람들 모두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 끔찍한 그릇 바닥에 독을 발라두었소. 그의 찢어질 듯한 외침에 분노로 날뛰던 사람들이 일순간 썰물처럼 밀려가 노쇠 그릇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헉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 사내의 투박한 손에 들린 밥그릇 밑바닥에는 바늘귀보다 조금 큰 교묘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방금 전 맹씨 부인이 미친 듯이 토해낸 것과 똑같은 시커먼 약초 찌꺼기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흉측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겉으로는 지극한 효부인 척 온갖 가식을 떨더니 뒤에서는 시어미의 밥그릇에 구멍을 내어 매일같이 치명적인 독약을 스며들게 하였구나. 누군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치자 명백한 물증 앞에 마당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묶인 다나를 때려 죽일 듯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숨 막히는 저주를 뿜어냈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어진 시커먼 노쇠 그릇의 참혹한 증거를 보며 다나는 덜덜 떨리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꽉 막힌 듯 단 한마디에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쓰러져가는 맹씨 부인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노쇠 그릇 바닥을 뚫어 약을 품게 했건만 그 피눈물 나는 정성이 담긴 밥그릇이 어찌하여 이토록 저주스러운 독약 단지로 둔갑해버렸는지 다나의 가엾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보았나. 우리 조선 팔도에서 어미를 해친 폐륜 며느리는 극형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당장 이 악독한 년을 관하로 끌고 가 사또 나리께 고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라. 이마에 시퍼런 핏줄을 세운 이장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자 분을 이기지 못한 친척 여인들은 다나를 향해 모진 욕설을 퍼부었고 우람한 사내들은 굵은 포승줄의 끝을 부여잡고 짐승을 끌고 가득 거칠게 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모래바닥 위로 가냘픈 몸뚱이가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며 낡은 치마폭이 찢어져 나갔지만
다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온전히 체념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는 한 줄기 애원조차 완전히 포기해버린 다나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군중들의 끔찍한 고함. 소리와 포승줄에 묶인 몸이 모래바닥에 끌리며 내는 쓱쓱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만이 아득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굶주림을 묵묵히 견디며 모셨던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는 거적대기에 덮인 채 마당 한 구석에 비참하게 내팽개쳐져 있었고 평생토록 개미 새끼 한 마리 밟아 죽이지 못할 만큼 선량했던 며느리인 자신은 끔찍한 존속 살해의 대역 죄인이 되어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참혹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정들이 우락부락한 팔뚝에 굵직한 핏줄을 세우며 거친 포승줄을 쥐어짜듯 부여잡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다나의 몸을 질질 끌어 활짝 열린 대문 문지방을 덜컹거리며 막 넘어서려는 아슬아슬한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서늘하고 매서운 가을바람이 휘잉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피비린내 나는 앞마당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가며 뿌연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켰고 이성을 잃고 웅성거리며 광기에 휩싸여 있던 군중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대문 밖 좁은 골목길을 향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거품을 물고 흥분하여 펄쩍펄쩍 날뛰던 장정들의 거친 발걸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며 멈춰 세운 것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의 붉은 햇살을 묵묵히 등지고 넓은 대문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로막고 선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였습니다. 무릎이 다 해진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를 걸친 채 한 손에는 때에 절어 꼬질꼬질한 보찜을 바위처럼 꽉 쥐고 있는 그 낯선 인형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살기를 뿜어내는 수십 명의 분노한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단 한 치의 떨림이나 물러섬조차 없이 산처럼 꼿꼿하게 서서 쏟아지는 저 길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고함 소리가 일순간 거짓말처럼 멈추고 숨 막히는 정적을 깨며 누군가 마른 침을 꿀깍 삼키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가운데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낯선 이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며 군중을 향해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쇳소리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일갈은 마치 천년 묵은 얼음장처럼 펄펄 끓어오르던 마당의 열기를 단숨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이 어찌 죄 없는 생사람을 때려잡으려 하는가. 비령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장대비처럼 군중에 얼어붙은 정적을 단숨에 씻어내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살기를 뿜어내며 씩씩거리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조그만 꼬마의 당돌한 호통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이내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고 있던 낫자루로 흙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험악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새끼가 감히 참견이냐?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치우고 썩 비키지 못할까가.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끼어들다니 저놈도 요망한 년과 한 통 속이 분명하다. 당장 끌어내어 흠씬 두들겨 패주어라. 성난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듯 으르렁거렸지만 비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서늘한 안광을 빛내며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살기 등등한 군중의 벽을 가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신이 거친 흙바닥을 짓누르는 자박자박한 발소리만이 기묘하게 정적을 가르는 가운데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령의 범상치 않은 기백에
짓눌린 장정들은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비령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다나를 지나쳐 거품을 물고 널브러진 맹씨 부인 곁으로 다가가더니 바닥에 뒹굴고 있던 굵은 마른 나뭇가지를 툭 꺾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을 검게 물들이며 진득하게 굳어가는 맹씨 부인의 토사물을 나뭇가지로 휘휘 저으며 질척질척하는 소리를 내었고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두 눈이 멀쩡하게 달려있거든 똑똑히 살피고 냄새를 맡아보시오. 이것은 맹독을 먹고 토해낸 생피가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노인의 오장육부를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지독한 흙독의 찌꺼기일 뿐이오. 비령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썩은 피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하고 비릿한 썩은 내가 진동하자 기세등등하게 낯을 치켜들고 살기를 번뜩이던 사람들은 일제히 헛구역질을 우욱하며 창백해진 얼굴로 소매를 끌어올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며 웅성거리는 사이 비령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낡고 묵직한 노쇠의 그릇을 챙그랑 소리가 나도록 단숨에 집어들었습니다. 비령은 소매 끝으로 노쇠 그릇 겉면에 묻은 흙먼지와 핏자국을 쓱 닦아내더니 늦은 오후의 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릇의 두꺼운 바닥면을 사람들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거침없는 일가를 이어갔습니다. 눈먼 무식한 자들은 이 두꺼운 노쇠 그릇이 품고 있는 불의 기운과 바닥에 아로 새겨진 매화꽃 무늬의 깊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보통의 사기 그릇에 그 독한 약초를 달였다면 약기운이 끌어올라 사람의 숨통을 단박에 끊어 놓았겠지만 대대로 내려온 이 노쇠 그릇은 뜨거운 열기를 아주 서서히 품고 내뱉는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소이다. 비령은 손에 든 노쇠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겨팅하는 맑고 영롱한 파열음을 만들어내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쓰러진 여인은 그 무서운 이치를 꿰뚫어 보고 이 두꺼운 녹그릇에 깊게 파인 매화꽃 무늬 사이로 그 지독한 약초를 지식여 넣은 뒤 하루에 딱 한 방울씩만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여 병자의 꽉 막힌 혀를 뚫어내고 장기에 들러붙은 흙독을 모조리 토해내게 만든 기막힌 방도를 쓴 것이란 말이오. 조그만 어린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신들린 듯한 의학적 지식과 치밀한 이치가 조목조목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방금 전까지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낫과 몽둥이를 바닥에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거센 가을바람이 불어와 비령의 낡은 무명, 저고리 자락을 펄럭이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씩씩거리며 허공에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비령의 날카로운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송장처럼 차가운 흙바닥에 엎어져 털끝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던 맹씨 부인의 앙상한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친 바닥에 모래알을 긁어내는 듯한 스스륵 소리와 함께 맹씨 부인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결이 푸하고 힘겹게 새어나오며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자 맨 앞줄에서 넋을 잃고 서있던 사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으며 경하게 찬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맹씨 마님께서 숨을 쉬신다. 사내의 비명이 마당을 울리기가 무섭게 흘바닥에 쓰러져 있던 맹씨 부인의 굳게 다물린 입술 사이로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그녀가 덜덜 떨리는 양팔로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며 그 믿기 힘든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켜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던 맹씨 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뻣뻣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습니다. 슥슥하고 거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밤 명치 끝을 작두날로 쑤시는 듯했던 지독한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빠져나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뿐해졌으며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시원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맹씨 부인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연거푸 쓸어내릴 때 저벅저벅 무거운 집신 소리와 함께 비령이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당을 휩쓰는 찬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옷자락 소리가 위압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비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오늘 아침 그 지독한 흑독에 내장이 터져 검은 피를 쏟아내며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오. 비령의 단호한 외침이 맹씨 부인의 귓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매일같이 당신에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밤새 노쇠 그릇. 바닥을 손끝이 부르트도록 뚫어 기어코 당신 입에 살리는 약을 먹인 그 아이의 바보 같은 착한 심성이 죽어가던 당신을 살려낸 것이란 말이오. 그 뼈를 때리는 질책의 며느리를 요물이라 욕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으며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서슬퍼런 꾸짖음에 정신이 번쩍 든 맹씨 부인은 삐걱거리듯 고개를 숙여 자신이 토해낸 시커먼 핏덩어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역겨운 썩은 내를 풍기는 검은 피 무더기 옆에는 한가운데가 좁쌀만하게 뻥 뚫린 묵직한 노쇠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분에 못 이겨 죄 없는 며느리에게 냅다 집어 던졌던 바로 그 밥그릇이 분명했기에 맹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철렁하고 곤두박질 치는 듯한 커다란 충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미워하여 내던진 낡은 그릇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한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리는 거대한 충격과 밀려드는 회한 속에서 맹씨 부인이 파르르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덜덜 떨리는 시선이 거칠고 억센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붉은 피를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다나의 앙상한 모습에 가닿았습니다. 맹씨 부인의 퀭한 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내 그녀는 두 다리의 힘이 온전히 풀린 채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엎드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 다나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지요. 철퍼덕 차가운 흙탕물이 낡은 치맛자락을 무겁게 적시며 끌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에게 한 뼘씩 다가가는 찰나의 순간 맹씨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20여 년 전 온 나라를 죽음으로 뒤덮었던 대흉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산짐승조차 자취를 감추었으며 마을 곳곳에서 곤줄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젊은 날의 맹씨 부인은 홍주 친정에서 가져온 쌀 한 되를 뒤주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매일 밤 손가락 끝으로 나타를 세며 살아남을 궁리만 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앙상한 손을 뻗어 엄마 배고파 하고 보채면 빈 젖을 물려 재우는 것이 고작이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 나중에는 팔이 날갯짓만큼이나 가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했던 그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맹씨 부인은 뒤주 밑바닥에 남은 마지막 쌀 한 줌을 끓여 먹느냐 아이에게 먹이느냐 사이에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몸부림쳤지요. 배 속에서 이성을 갉아먹는 굶주림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미칠 것 같았고 손가락이 제멋대로 뒤주 뚜껑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쌀을 입에 쑤셔 넣고 말았으며 그것이 그녀의 평생을 짓밟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작은 몸뚱이를 안고 맹씨 부인은 하루 종일 소리 없이 흔들리기만 했으며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는 영영 메울 수 없는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내가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았더라면 하는 자책이 잠을 앗아가고 밥을 삼킬 때마다 아이의 앙상한 손가락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덮어버리기 위해 그녀는 곡식에 더욱 미친 듯이 집착했고 누군가 자신의 밥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망상은 해가 갈수록 악귀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시집온 다나를 처음 본 날 맹씨 부인은 며느리의 선하고 맑은 눈동자에서 죽은 아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저 착한 눈이 언젠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볼 것만 같았기에 맹씨 부인은 두려움을 분노로 뒤집어 씌워 다나를 더 모질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밤마다 뱃속을 쥐어뜯는 지독한 복통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 여겼고 그 끔찍한 고통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를 더욱 잔인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다나를 때리고 밤에 혼자 방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는 날들이 3년이나 이어졌지요. 사실 맹씨 부인이 진짜로 미워했던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폭류처럼 밀려들며 맹씨 부인의 가슴팍을 부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한 죄, 그 죄를 숨기려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3년간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한 죄. 그리고 그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냈다는 믿기 힘든 진실이 뒤엉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흉부를 짓눌러 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회한에 휩싸인 맹씨 부인은 피비린내 나는 바닥에 나뒹굴던 구멍 난 매화꽃 노쇠 그릇을 품에 와락 끌어안고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아, 터져나온 비명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말마에 가까웠으며 그 소름 끼치도록 구슬픈 통곡이 청풍마을의 차가운 흙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녹그릇을 가슴에 찌으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입니다. 20년 전에도 내 새끼를 굶겨 죽이고 이제는 나를 살리려는 며느리마저 짓밟았으니 천벌을 받을 이 늙은이가 목숨 하나 이어보겠다고 발버둥 쳤거늘 너는 나를 살리겠다고 그 끔찍한 매질을 묵묵히 견뎌내었구나 다나야. 이 흉악한 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뒤주 밑바닥에 마지막 쌀을 혼자 삼키던 그 새벽과 노쇠 밥그릇 바닥을 뚫으며 시어머니를 살리려 했던 며느리의 새벽이 겹쳐지는 순간 맹씨 부인은 자신의 3년간의 악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같은 굶주림 앞에서 자신은 아이를 버렸지만
다나는 자신을 굶기는 시어머니를 살렸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부끄럽고 처절한 것이었는지를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맹씨 부인은 바닥을 기어가 다나의 곁에 엎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손톱을 바짝 세워 다나의 가녀린 몸뚱이를 올가맨 억센 포승줄을 미친 듯이 풀어 헤치기 시작했지요. 빗물과 진흙에 불어 돌덩이처럼 굳은 새끼줄을 억지로 뜯어내는 손끝이 벌겋게 부르텄지만 그녀는 고통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밧줄을 물어뜯고 잡아당겼습니다. 내 며느리 묶인 줄 당장 풀지 못할까? 이 빌어먹을 밧줄 당장 끊어내지 못해. 그녀의 짓물린 입술 사이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오열이 새어나왔고 열 손가락이 벌겋게 부르트고 힘이 다한 후에야 마침내 다나를 옥죄고 있던 지독한 결박이 투둑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밧줄이 풀려나자 의식을 잃어가던 다나 역시 참아왔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맹씨 부인의 앙상한 어깨 위로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갈라지고 쉰 다나의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애처롭게 맴돌자 맹씨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뺨을 거친 치맛자락으로 연신 닦아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이 못된 어미를 용서해라.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질척한 진흙 바닥에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서로가 서로를 부서져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지독한 원망과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목숨을 건 희생의 눈물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가 깊은 밤 청풍마을 전체를 더없이 숙연하고도 구슬프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슬픔과 핏빛 희생이 얽힌 광경 앞에서 구경을 나섰던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훌쩍 콧물을 들이마셨습니다. 퍽하고 젖은 진흙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이웃 집방 노인이 내 참으로 천벌을 받을 소리를 짓거렸네 하며 앙상한 주먹으로 가슴을 거칠게 내리치자 여기저기서 참회의 한숨 소리가 짙은 어둠 속으로 처연하게 흩어졌지요. 며느리를 살인귀로 몰았던 자신들의 무지함이 뼛속 깊이 부끄러워진 이웃들은 쥐죽은 듯 고요한 발걸음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군중이 물러난 텅 빈 마당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쁜 숨소리와 엉엉 우는 소리만이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뒤에야 비령은 소리 없이 마당 한 구석 그림자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그는 보찜을 챙기고 낡은 집신끈을 조여 맸지요. 대문 밖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맹씨 부인이 다나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비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 우물가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른 다나가 비령의 자그마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온몸에 메인 상처와 포승줄 자국이 걸음마다 쓰라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문 앞까지 달려갔지요. 비령아.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대문 문지방을 막 넘으려던 비령의 작은 집신이 멈추었습니다. 돌아선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호수 같은 고요함이 서려 있었지만 달빛 아래 비치는 까만 눈동자 속에는 아주 미세하게 일렁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나가 흙투성이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으려 하자 비령은 손을 내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약초를 건넨 것뿐이요. 두꺼운 노스의 바닥을 밤새 뚫고 보름 동안 매를 맞으며 버틴 것은 오로지 당신이요. 은혜를 갚을 곳은 내가 아니라 저 안방에 있소이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다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을 참으며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래도 가지 말아라. 어머니께서 내게 큰 보상을 하시겠다 하셨다. 이 집에 머물며 편히 먹고 지내거라. 내 나이에 일이 떠도는 것이 어찌 사람 사는 일이냐. 비령은 그 말에 아주 잠깐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마을 밖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잉 가을밤 바람이 소년의 낡은 저고리 자락을 펄럭이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습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물면 썩는 법이요. 비령은 나지막이 그렇게만 말하고는 보찜을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기 직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대문 옆 대돌 위에 소리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대돌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노쇠 그릇은 이제 구멍을 메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오늘 밤을 떠올려 주시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값비싼 약이 아니라 한 그릇의 밥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말을 마친 비령은 다나에게 고개를 한번 까딱 숙여 보이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자박자박 작은 집신이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가을밤의 고요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다나는 대문 앞에 서서 소년이 사라진 어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만 그림자조차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밝아오자 청풍마을에는 기적 같은 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맹씨 부인의 탁한 눈빛에 짐승처럼 깃들어 있던 곡식에 대한 지독한 집착은 봄눈 녹듯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당장 바깥마당의 창고 문을 모조리 활짝 열어라. 그녀의 맑아진 호령이 떨어지자 끼기끼기하며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듯 열렸고 천장에 닿을 만큼 산처럼 쌓인 쌀가마니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가득 찬 쌀을 아낌없이 퍼내어 곤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사르륵 새하얀 쌀알이 낡은 자루로 쏟아지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메마른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눈부신 변화는 안채에서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진심을 깨달은 맹씨 부인은 며느리 다나를 친딸보다 더 극진하게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 상석에 다나를 억지로 앉히고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을 듬뿍 떠서 직접 며느리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어서 입을 벌려라. 내 평생 지은 몹쓸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달그락 노수저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다정한 음성이 흘러나오면 다나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앙상했던 얼굴에 비로소 복사꽃처럼 붉은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씨 부인은 구멍이 난 매화꽃 노스의 밥그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 벽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고 매일 아침 그 그릇을 올려다보며 지난 날을 되새겼지요. 밑바닥에 뚫린 좁쌀만 한 구멍은 메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오장육부를 갉아먹던 병을 녹여낸 구멍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3년간 며느리의 마음에
자신이 뚫어놓은 상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구멍을 볼 때마다 맹씨 부인은 다시는 사람에게 그런 구멍을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두 여인 모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문의 끔찍한 오해를 풀어준 생명의 은인 비령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어서라도 보상하기 위해 온 집안과 청풍마을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비령 도령 어디 있느냐, 대마님께서 애타게 찾으신다. 하인들이 골목을 누비며 외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흡사 억울한 자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처럼 비령의 모습은 이미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애타게 찾던 다나가 벅찬 고마움이 교차하는 먹먹한 얼굴로 안채 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찌그덕 낡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시선이 조용히 머문 곳은 다름 아닌 그날 밤 비령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올려놓고 갔던 마당 한 구석의 대돌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반질반질한 대돌 위에는 소년이 조용히 놓아두고 간 작고 노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들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꽃이 핀 며칠이 지났는데도 시들지 않고 여전히 싱싱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마치 그 들꽃만큼은 시간이 멈추어 있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들꽃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비령의 마지막 말이 가을바람처럼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값비싼 약이 아니라 한 그릇의 밥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다나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노란 꽃잎 위에 맺혔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지독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8살 소년이 남기고 간 따스한 지혜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뜨겁고도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스한 가을바람에 앙증맞은 노란 꽃잎이 파르르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그 들꽃을 안 채 마당 양지 바른 곳에 옮겨 심었고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노란 꽃이 여러 송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노쇠 밥그릇의 기적을 이야기했고 탐욕이 낳은 비극을 지혜로 끊어내고 얼어붙은 고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되찾아준 바람의 소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청풍 물돌이 마을 한 구석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노란 들꽃은 오래오래 그 따스한 향기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